지하철 한쪽 구석, 남루한 옷차림의 할아버지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하거나 외면하죠. 만식이라는 이름의 이 70살 노인은 주변의 차가운 시선에도 익숙해진 듯합니다. 그의 창백한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고 한때는 자신감으로 빛났을 두 눈은 이제 허무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식은 간간이 나오는 마른 기침을 억누르며 고개를 들었지만 세상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네요. 지하철 안에 형형색색 옷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만식의 낡은 회색 점퍼와 해진 바지는 더욱 초라해 보입니다. 지하철 바닥에 놓인 그의 낡은 가방은 오랜 세월의 흔적이 담겨 있어요. 만식은 무심코 손목 시계를 보려다 멈췄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팔아버린 시계였죠. 손목에 남은 흔적만이 그가 한때 시계를 차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의 머릿속에선 과거의 화려했던 모습이 현실과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넓은 창문이 있는 고급스러운 사무실, 비싼 정장을 입고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회의를 진행하던 자신의 모습. 그때는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죠. 만식은 자신의 지친 손을 바라보았어요. 한때는 수많은 계약서에 서명하던 손, 수십 명의 직원들과 악수하던 손, 이제는 주름지고 떨리는 노인의 손이 되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 회의감을 느꼈죠. 인간은 가진 것이 사라지면 존재도 사라지는 걸까? 만식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체념이 교차합니다. 그는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죽고 싶지 않았어요. 한때 그가 일군 회사의 간판이 보이자 그의 눈에 잠시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 회사는 이제 다른 이의 것이 되었지만 그곳에 쏟았던 자신의 삶은 지워지지 않았죠.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만식은 숨을 헐떡이며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그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식은 땀이 흘러내립니다. 지하철 바닥에 힘없이 쓰러지지만 사람들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술 취한 거 아니야? 누군가가 수군거렸어요. 냄새나.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만식은 자신을 향한 차가운 시선들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누군가의 발길질에 정신이 희미해지려는 순간 따뜻한 손길이 그의 어깨를 잡았어요.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목소리에 만식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앞에는 27살 정도로 보이는 청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지훈이라는 이름의 이 청년은 다른 승객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만식을 부축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본 게 너무 오랜만이라 만식은 감정을 숨기며 거칠게 말했어요. 나 더. 아무 상관 말고 가. 그러나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끝까지 돕겠다고 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위험할 것 같아요. 병원에 모셔드려야겠습니다. 만식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통증에 결국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만에 처음으로 타인의 손을 잡는 순간이었어요. 만식의 손에서는 떨림이 느껴졌고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원의 하얀 천장이 만식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죠. 그는 자신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가슴 통증에 다시 누워야 했어요. 의사는 심장 발작 초기 증상이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더 심각해지기 전에 발견된 것이 다행이라고 했지만 만식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왜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지? 만식은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차가 담긴 종이컵이 있었죠.
만식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훈이 자신을 병원에 데려다 놓고 가버릴 거라 생각했거든요. 깨어나셨군요.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다행이에요. 지훈의 말에 만식은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불편함과 동시에 따뜻함이 교차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자신을 걱정해주지 않았기에 이런 관심이 낯설게 느껴졌죠. 가족이 없으시다면서요. 병원에서도 누군가 있어야 치료가 가능하대요. 지훈의 말에 만식은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잠시 슬픔이 스쳐갔어요. 가족. 그에게는 오래전에 잃어버린 단어였습니다. 아내는 15년 전 세상을 떠났고 외동딸은 해외에서 살고 있었죠. 마지막 연락은 언제였을까? 그는 기억조차 희미했어요. 신경 쓰지 마. 곧 나갈 거니까. 만식의 퉁명스러운 대답에도 지훈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차를 건넸어요. 여기서 며칠 더 계셔야 한대요. 제가 보호자로 등록해뒀습니다. 만식은 지훈을 의아하게 바라봤습니다. 왜 이 낯선 청년이 자신을 돕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항상 누군가 돕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뭘 원하는 거지? 만식의 직설적인 질문에 지훈은 잠시 당황했어요. 그리고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할아버지 같은 상황이었다면 누군가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죠. 만식은 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에 미세한 변화가 있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인간적인 따뜻함이었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이 한때 대기업 회장이었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 화려했던 과거와 지금의 모습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흘러 일주일 후 만식의 건강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매일 병원을 찾아와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챙겨주었죠. 처음에는 경계하던 만식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비록 많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지훈의 방문을 은근히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 평소보다 늦게 병원에 도착했어요. 그의 표정이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만식은 그것을 알아차렸지만 굳이 물어보지 않았죠. 그러나 지훈은 오래 침묵하지 못했어요. 할아버지, 혹시 이름이 김만식이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만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봤어요. 왜 묻지? 지훈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30년 전 찍힌 만식의 사진이 있었어요. 양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제목에는 한국 경제의 신화, 김만식 회장이라고 쓰여 있었죠. 우연히 할아버지 이름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한때 유명한 기업의 창립자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만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랫동안 감추고 있던 과거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아니야. 그건 다른 사람이야. 만식은 강하게 부정했지만 지훈의 눈빛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화제로 대화를 돌렸죠. 만식은 마음속으로 안도했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져갔어요.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만식은 창밖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빛나는 고층 건물들 중 하나는 그가 세운 회사였어요. 지금은 다른 이의 손에 넘어갔지만 그 기업의 근간에는 여전히 그의 피와 땀이 서려 있었습니다.
갑자기 병실 문이 열리고 낯선 이들이 들어왔어요. 만식은 놀라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죠. 이제야 찾았네, 회장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만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박 사장이었습니다. 만식의 과거를 알던 그의 옛 부하이자 현재 기업의 대표죠. 박 사장의 얼굴에는 승리감이 가득했어요. 그는 만식의 침대 옆에 서서 조소를 머금었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지내실 줄은 몰랐습니다. 회장님, 만식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어요. 하지만 그는 말없이 박 사장을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박 사장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다시 말을 이었죠. 지금이라도 내 밑에서 조용히 지내시면 나쁘진 않게 모셔줄 수 있습니다. 만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오랫동안 억눌러온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죠. 병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팽팽해졌어요. 내가 너 같은 놈에게 무릎 꿇을 것 같나? 만식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지금 누워있는 병실 침대에서도 여전히 위엄을 잃지 않았어요. 박 사장은 피식 웃으며 만식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직도 그 자존심이군요. 그런데 지금 회장님의 처지가 어떤지 아십니까? 길거리 노숙자와 다를 게 뭡니까? 만식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부하 직원이 지금은 자신의 회사를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비참했죠. 시간이 많지 않으십니다, 회장님. 병원비도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박 사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병실 문이 열렸어요.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 긴장된 표정으로 만식 곁으로 다가왔죠. 누구세요? 지훈의 질문에 박 사장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어요. 자네가 누굴까? 회장님의 보호자라고? 흥미롭군. 박 사장은 명함 한 장을 지훈에게 건넸습니다. 지훈은 그것을 받아들고 잠시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명함에는 대성그룹 박정호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옛 부하였죠. 이제는 그분이 세운 회사를 이어받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지훈은 만식을 바라봤어요. 만식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죠. 이 노인네가 한때는 대단했지. 하지만 시대를 읽지 못하고 몰락했어. 그의 회사는 내가 살려냈고. 만식은 박 사장의 손길을 뿌리쳤어요.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나가. 더 이상 할 말 없다. 박 사장은 어깨를 으쓱하더니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나가면서 그는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생각이 바뀌시면 연락하시죠. 그때까지 편안히 지내시길. 문이 닫히고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만식에게 다가갔어요. 정말 대성그룹의 창립자이셨군요. 만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죠. 그의 눈에는 깊은 상처와 회한이 어려 있었어요. 지우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만식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만식의 건강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박 사장의 방문 이후 그의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병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죠. 지우는 매일 병원을 찾아왔어요. 그는 만식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바깥 소식을 전해주며 그의 마음을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만식은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었죠. 그의 눈빛은 멀어져 갔고 식사량도 줄어들었어요. 회장님, 조금만 더 드셔야 합니다. 지훈이 수저를 들고 권했지만 만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는 듯 했습니다. 병원 창문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 그 속에 자신이 세운 회사가 있었죠. 이제는 남의 것이 되어버린 그의 인생의 결실이요. 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셨어요? 모든 걸 잃게 된 이유가. 지훈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만식은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어요. 욕심이었지. 더 크게, 더 높이. 그러다 모든 걸 잃었어. 만식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갔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맨손으로 회사를 일구고 성공의 정점에 올랐던 시절. 그리고 무리한 확장으로 위기를 맞았을 때 그를 배신한 박 사장의 음모. 만식은 모든 것을 잃었고 가족마저 그를 떠났습니다. 아내는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딸은 해외로 떠났지. 이제는 연락조차 되지 않아. 만식의 눈에 맺힌 눈물이 그의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지우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때로 어떤 말보다 깊은 위로가 되었죠. 그러나 현실은 잔혹했어요. 만식의 건강은 나빠졌고 병원비는 늘어갔습니다. 지훈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는 아르바이트를 더 늘리며 만식의 병원비를 감당하려 했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회장님, 저한테 도와달란 말 한 번만 해보세요. 지훈의 진심 어린 부탁에도 만식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여전히 높았죠. 도움을 청하는 것은 그에게 또 다른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같았어요. 이제 혼자 남겨질 것이 두렵지 않으세요? 지훈의 질문에 만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죠. 평생 강인함으로 살아온 그에게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만식은 결정을 내렸어요. 그는 병원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지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죠. 또한 박 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도 원치 않았어요. 차라리 자신의 방식대로 남은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가겠다. 내 길은 내가 선택해. 지훈은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만식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퇴원 수속을 밟았고 병원을 나설 준비를 했죠. 적어도 연락처라도 알려주세요. 걱정되니까요. 지훈의 부탁에 만식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어요. 그는 모든 연결을 끊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지훈에게 짐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죠. 퇴원하는 날, 만식은 마지막으로 병실 창문에서 도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웠다. 잊지 않을게. 간결하지만 그에게는 정성을 다한 인사였어요. 지훈은 만식을 바라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만식이 떠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지하철역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만식이 앉아 있었습니다.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는 갈 곳이 없었어요. 이전에 머물던 고시원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내주어진 상태였죠. 만식은 남은 돈으로 간신히 끼니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지하철역 구석이나 공원 벤치에서 눈을 붙였고요.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오자 만식은 낡은 점퍼의 깃을 세웠어요. 나뭇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그의 발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문득 자신의 인생이 저 낙엽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때는 나무에 붙어 생명력을 뽐내다가 이제는 바람에 휘둘려 어디로 갈지 모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김만식 회장님이 맞으시죠?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만식은 고개를 들었어요. 낯선 남자가 카메라를 들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자로 보였죠. 무슨 일이요? 만식의 경계하는 눈빛에도
기자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는 지훈이 만식의 이야기를 언론에 제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때 경제계의 거인이었던 기업인이 거리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취재에 응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회장님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만식은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비참한 처지가 세상에 알려진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어요.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곳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기자의 말은 그의 귓가에 맴돌았어요. 교훈이라. 자신의 실패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며칠 후 한 신문의 전면에 만식의 이야기가 실렸어요. 지훈이 제공한 정보와 기자의 취재를 통해 그의 과거와 현재가 상세히 보도되었습니다. 기사는 또한 박 사장의 비윤리적 경영 방식과 만식을 몰아내기 위한 음모도 다루었죠. 기사가 나간 후 만식에게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겼고 도움의 손길도 이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식사를 대접하고 또 어떤 이는 묵을 곳을 제안했죠. 만식은 처음에는 이 관심이 불편했지만 서서히 사람들의 진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식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가 지훈을 마주쳤어요. 지훈은 망설이며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기자에게 이야기한 건 회장님을 돕고 싶어서였어요. 만식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훈의 행동이 처음에는 배신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세상에 자신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함께 만식의 간단한 초대에 지훈은 조심스럽게 그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공원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만식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처와 분노가 있었지만 그것과 함께 작은 희망의 불씨도 자라나고 있었죠. 왜 그렇게까지 했나? 만식의 질문에 지훈은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같은 분이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만식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언론은 경제계의 신화에서 거리의 노인으로라는 제목으로 그의 이야기를 집중 조명했어요. 사람들은 그의 몰락 과정과 박 사장의 배신에 분노했고 대성그룹에 대한 여론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주가는 하락했고 소비자들의 불매운동까지 일어났죠. 박 사장은 위기 대응에 나섰어요.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만식의 주장을 반박하고 회사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경영 결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설득력이 없었고 오히려 더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켰죠. 한편 만식은 과거 그를 따르던 직원들로부터 연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만식에게 도움을 제안하고 그의 경험과 지혜를 다시 한번 나누고 싶어 했어요. 한 벤처기업 대표는 만식에게 자문역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그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만식을 위한 작은 방을 마련했어요. 비록 좁고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만식에게는 오랜만에 가질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지훈의 진심 어린 태도에 결국 수락했죠. 이건 동정이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저도 그중 한 명이고요. 지훈의 말에 만식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실패와 몰락이 다른 이들에게 교훈이 된다는 것이 아이러니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만식이 작은 카페에 앉아 있을 때 박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고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와 있었어요. 회장님,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박 사장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오만함이 사라지고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만식은 차분히 그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로 왔나? 박 사장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가는 반토막이 났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리고 있어요. 회장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식의 눈에 냉정함이 스쳤지만 그는 말없이 박 사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 사장은 만식에게 회사로 돌아와 명예회장직을 맡아달라고 제안했어요. 물론 실질적인 권한은 없지만 대외적으로 회사의 이미지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이긴 것 같아? 결국 가진 것 하나 없는 거지잖아. 박 사장의 비아냥에 만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나는 끝까지 사람이었다. 만식의 단호한 대답에 박 사장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는 잠시 만식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떠나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어요.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가 떠난 후 만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은 유난히 높고 맑았어요. 그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자신의 원칙과 자존심은 지켰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이후 몇 달 동안 만식의 삶은 서서히 변화했습니다. 그는 지훈의 도움으로 작은 방에 정착했고 조금씩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어요. 아침이면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지역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문에 그의 이야기가 알려진 후 종종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김 회장님, 저는 학생 때 회장님 강연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해주신 조언 덕분에 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만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흔적을 남겼다는 사실이 그에게 위안을 주었어요. 그는 과거의 실패와 배신에 집중하기보다 자신이 남긴 긍정적인 영향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식은 지역 창업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2번 그는 젊은 창업자들에게 경험을 나누고 조언을 해주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그 시간이 만식에게 가장 보람찬 순간이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의 열정과 꿈은 그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었어요. 그러나 만식의 건강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심장 발작 이후 그의 몸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가끔씩 찾아오는 통증은 그를 힘들게 했어요. 의사는 정기적인 검진과 약물 치료를 권했지만 만식은 이를 소홀히 했습니다. 회장님, 건강 챙기셔야죠. 약은 꼭 드셔야 합니다. 지훈의 걱정스러운 말에 만식은 손을 내저었어요. 그는 자신의 건강보다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어느 날 만식은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딸이 어렸을 때의 모습, 회사 창립 기념식. 그 순간들이 이제는 너무나 멀게 느껴졌어요. 만식은 딸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사는 딸의 주소는 알지 못했지만 언젠가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이어갔죠. 아빠가 모든 걸 올바르게 하지는 못했다. 회사에 모든 시간을 쏟다 보니 너와 엄마에게 소홀했고 이제야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깨닫는구나. 만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쳐버렸다는 후회가 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후회를 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도 알았죠. 시간이 흐르면서 대성그룹의 스캔들은 더욱 커졌습니다. 박 사장의 비리가 연이어 드러났고 결국
그는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어요. 언론은 만식의 복권을 이야기했고 일부에서는 그가 회사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식은 그런 제안을 모두 거절했어요. 그는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만식은 지훈이 창업을 준비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IT 분야의 작은 스타트업이었지만 지훈의 눈에는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만식은 조용히 그를 응원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죠. 어느 겨울 아침 만식은 자신의 작은 방에서 창밖에 첫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모든 것을 가졌다가 잃고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비록 화려한 시절로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그는 이제 내면의 평화를 찾았죠. 만식은 오래된 서랍에서 낡은 손목시계를 꺼냈어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이 시계는 그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는 시계의 유리면을 손가락으로 닦으며 미소 지었죠. 이 시계는 그의 인생의 여정을 함께한 유일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만식은 지훈을 불러 함께 차를 마셨어요. 지훈은 요즘 창업 준비로 바빴지만 만식의 초대에 기꺼이 시간을 냈습니다.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지훈아, 내 덕분에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이 따뜻해졌다. 만식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지훈은 당황했어요. 만식은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지하철에서 자신을 도와준 순간부터 지금까지 지훈이 자신의 삶에 가져온 변화에 진심으로 고마워했죠. 제가 뭘 했다고요? 오히려 회장님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훈의 말에 만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는 낡은 손목 시계를 꺼내 지훈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다. 별 가치는 없지만 내게는 소중한 것이었지. 이제 너에게 주고 싶구나. 지훈은 놀란 표정으로 시계를 바라봤어요. 그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만식의 진지한 눈빛에 결국 시계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죠. 자네 같은 젊은이가 있어서 세상이 아직 따뜻할 거라 믿네. 만식은 편지 한 장을 지훈에게 건넸어요. 지훈에게 주는 편지이자 그의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지훈에게 그 편지를 나중에 읽어달라고 부탁했죠. 다음 날 지훈이 만식의 방을 찾아갔을 때 그곳은 텅 비어 있었어요. 만식의 몇 안 되는 물건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침대는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죠. 지훈은 만식이 남긴 편지를 펼쳐 읽었어요. 편지에는 그의 인생 이야기와 마지막 작별 인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만식은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고 조용히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썼죠. 그는 지훈에게 자신의 목까지 행복하게 살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몇 주 후 만식의 소식이 신문에 실렸어요. 경제계의 신화, 고 김만식 회장 별세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가슴에 남았죠. 장례식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과거 그와 함께 일했던 직원들, 그의 조언을 들었던 젊은 창업자들, 그리고 해외에서 급히 돌아온 그의 딸까지. 지훈은 장례식 내내 만식이 남긴 시계를 꼭 쥐고 있었어요. 그 시계는 이제 멈췄지만 만식의 시간은 여전히 지훈의 마음속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은 지하철에 올랐어요. 그 자리, 만식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를 바라보며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지훈은 손목의 시계를 바라보며 만식의 마지막 미소를 떠올렸어요. 그것은 체념이나 슬픔이 아닌
평화와 만족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만식은 비록 물질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끝까지 지켰죠. 그의 이야기는 지훈을 통해 또 그를 기억하는 모든 이들을 통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지하철은 계속해서 달렸고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불빛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행복하게 웃는 이들, 슬픔에 잠긴 이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들. 만식의 이야기는 그 중 하나로 잠시 세상을 밝히고 사라졌지만 그 빛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